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장님 부동산TV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오늘부터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뿐만이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구가 상당히 많은데 80년대 들어 지어진 많은 아파트들이 낡아가면서 새 아파트,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는 물론이고 실입주자들에게도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번 시간은 재개발 관련 첫 시간으로 재개발 사업의 기본 개념 그리고 절차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 첫 번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두 번째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비교, 세 번째 재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 이런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쉽게 볼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약칭으로 정비법 또는 도정법이라 불립니다.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정비법에 나와 있는 제1조 목적입니다.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정비사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법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사업 주체가 조합이 아니라 LH, 지방공사 등 공공이란 겁니다. 물론 재개발도 간혹 LH 등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주체가 반드시 공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재개발이라 하면 단독이나 연립 등이 섞여 있는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혹 단독 밀집 지역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먼저 법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재건축 사업,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가장 큰 차이는 정비 기반 시설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열악하다 되어 있고 재건축 사업은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하천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선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반대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특징을 보면은 재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차원이라고 되어 있고 재건축 사업은 신규 주택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재개발 사업은 어느 정도 공공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행 주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재건축 사업을 보면 재건축 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오로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재개발 사업 보면은 첫 번째 토지 등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조합.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를 조합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합에서도 할 수 있고 두 번째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즉 지방자치단체나 LH, 지방공사 등에서도 공공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재개발은 조합이 결성되어 자체 재개발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재건축 사업은 토지 플러스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보유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독처럼 건물과 땅을 동시에 보유하거나 아파트처럼
건물과 대지 지분을 동시에 보유한 소유자라야만 조합원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조합원 자격,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건물, 세 번째 토지 플러스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만 보유해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건물만 보유해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지 플러스 건물, 가장 일반적입니다. 뭐 연립이든 단독이든 대부분 다 토지와 건물로 되어 있죠.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됩니다. 이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 자격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영상을 만들어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봤는데, 아래 그림처럼 재개발 지구는 빌라나 단독, 연립 등이 혼재해 있고 도로나 주차장 등의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주로 아파트 단지로 건물은 낡았지만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늘 강의는 모르고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 들어두면 유익한 재개발 재건축의 기초 상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이 재건축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강의할 내용도 많은데, 다음에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장님 부동산 TV의 공인중개사 이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